어제 저녁부터 눈이 간질간질 하더니 아침에 일어나니까 다래끼가 났습니다. 다래끼가 보통 피곤하면 나잖아요. 제가 35년을 살면서 눈에 다래끼 나본 적이 없거든요. 30대 중반이 되니까 확실히 20대랑 다른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이야기를 형들한테 하면 야 너 40대 돼봐 완전 달라. 50대가 보면 야 넌 그래도 근데 20대 때는 맨날 술 먹고 늦게 들어가고 여행 갔다 와도 막 아프거나 그러지도 않았는데 확실히 30대가 되니까 체력이 많이 빠지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20대보다 30대가 좋은 장점이 몇 가지가 있는데 확실히 금전적으로는 여유로워진다. 결혼하고 어느 정도 안정권에 들어가니까 그냥 먹고 싶은 거 먹고 사고 싶은 거 사고 정말 비싼 건 사지 않고서는 막 그렇게 부담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열심히 일한다는 전제긴 한데 20대에 장점이 있으면 30대에도 장점이 있는 것 같다. 아까 전에 유튜브 채널에 막 댓글을 달고 있었는데 지난주 토요일 월요일 매너모드 박신 실장님께서 도와주셔서 인생 첫 차를 구매하고 첫 주 안전하게 잘 출퇴근했습니다. 구매를 하는 과정 속에서 단 한 부분도 유튜브에 공개된 내용과 다를 것 없이 정석대로 대표님 상담, 실장님 상담 및 검수, 시운전 리프트 모두 꼼꼼히 진행해 주셔서 차에 대해서 다소 무지한 고객분들이 오셔도 큰 문제 없이 오래 탈 수 있는 좋은 차량을 구입하기에 정말 좋을 것 같다고 느낄 수 있었고, 구매를 하는 과정 속에서 거쳐간 모든 분들이 하나같이 훌륭하신 인품과 친절한 말투를 보여주신 덕분에 당분간 중고차를 살 리는 없겠지만 매너모드 유튜브는 언제까지나 챙겨볼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토요일에 수원역까지 데려다주신 매너모드 대표님 다시 한번 정말 감사했습니다. 덕분에 집에 잘 들어갔어요. 당일 출고가 안 돼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제 전철을 타고 대구로 돌아가셨어야 되는데 퇴근한 길에 제가 모셔다 드렸어요. 근데 이거를 전부 다 해드리지는 않는데 시간대가 맞았던 것 뿐이고, 고객님이 되게 젊은 고객님이셨거든요. 첫 차를 구매하는 과정이 굉장히 어렵고 걱정이 되게 많으셨을 것 같은데 고객님 성향 자체도 저희에게 굉장히 예의가 있었고 굉장히 올바른 청년 그런 느낌이 나가지고 저도 고객님에게 좀 마음이 많이 갔던 건 사실입니다. 저희도 영업을 하는 입장에서 고객님들 성격이 진짜 많이 나뉘거든요. 저희한테 잘해주시면 잘해주신 만큼 저희 진짜 더 노력하려고 하고 더 많이 웃으려고 하니까 저희를 예쁘게 봐주신다면 있는 힘껏 더 열심히 해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인 거죠. 요거는 제 쇼츠에 달린 댓글인데, 이 유튜버는 썩매물 여러 개랑 팔고 싶은 매물 하나 보여줘서 합리적으로 구매인 척 구라침. 이제는 이런 댓글을 봐도 아무런 감흥이 없어요. 좀 이상하신. 근데 이제 저를 모르는 분들이 이런 댓글을 보았을 때에는 오해를 살 소지가 있기 때문에 조금 해명 아닌 해명을 해보자면, 이 쇼츠의 영상이 500만원대 레이란 말이에요. 500만원대 레이기 때문에 사실상 구매할 만한 내용이 아니어서 쇼츠가 좀 자극적으로 만들어지기도 했지만 500만원이 문제가 아니라 1000만원짜리든 2000만원짜리든 3000만원짜리든 차량을 여러 대 비교를 해보면 좋은 차량과 문제 있는 차량이 많이 나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가지고 콘텐츠를 제작을 하다 보니까 안 좋은 차량들이 좀 더 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느끼실 수 있다는 점. 쇼츠로 제작되는 영상들이 다 비슷할 수밖에 없어요. 솔직히 답변이 필요할 것 같은 댓글은 아니었는데 그냥 한번 읽어봤어요. 그리고 저는요, 사람이 긍정적인 사람과 부정적인 사람으로 나뉜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약간 긍정적인 편이에요. 저는 제 인생을 항상 긍정적으로 잘 될 거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볼 때에도 이게 좀 안 좋은 요소를 먼저 골라낸다기보다는 그 사람의 장점이나 아니면 내가 배울 점 이런 걸 더 먼저 생각하는데, 그의 반면에 부정적인 사람들도 있는 법이거든요. 저희가 성향이 T가 있고 F가 있듯이 사람은 다 같지 않고 각각의 색깔을 다 가지고 있잖아요. 좋은 댓글을 써주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좀 악의적으로 상대방을 좀 비하하는 댓글을 다는 분들이 자연스럽게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선이 있으면 악이 있듯이 뭐 맨날 좋은 댓글만 있을 수는 없는 거니까. 제가 지금 읽어드릴 댓글이 저는 굉장히 공감이 갔는데, 포르테쿱 타다가 벤츠 할부 없이 산다고 진짜 개고생했는데 엄청 만족은 하는데 문제는 한참 타면서 느끼는 게 그럴 만한 가치가 없었다는 것. 차 컨디션이나 도장이나 이런 거에 너무 스트레스 많이 받고 매 감가의 폭력에 시달리고 다음엔 그냥 레이트하지 않을까 싶음. 나이 들수록 편하게 주차하고 스트레스 안 받는 게 더 좋은 것 같기도. 제 친구 이야기를 잠깐 해드릴 건데, 제 친구가 요번에 결혼을 하면서 산타페 신형을 출고를 했습니다. 색깔은 블랙으로. 근데 이제 그 차량을 이용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문콕이 생기잖아요. 근데 그거에 엄청 마음을 아파하는 거예요. 근데 또 제 친구 중에 1억 넘는 SUV를 뽑아가지고 타고 다니는 친구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친구를 만나서 그 친구의 차량을 이렇게 보면은 여기저기 문콕에다가 트렁크 적재함에 매트도 안 깔고 짐을 너무 많이 실어놔가지고 누가 봐도 차를 좀 험하게 쓰는 그런 느낌이 드는 그런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는 문콕이 생겨도 전혀 신경 안 써요. 둘 다 굉장히 쿨한 친구인데도 차량을 대하는 그 생각이 다 다르단 말이에요. 저 같은 경우도 처음에 막 BMW 벤츠 뽑았을 때 문콕 하나 생기면
아니면 가서 덴트로 바로 핀다든지 너무 심하면 도색을 해가지고 예쁘게 만든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작업을 했었는데 200만원짜리 크루즈를 타고 막 500만원짜리 스포티를 타고 그런 차량들은 남이 살짝 바꾸고 가도 저 그냥 보내드린 적도 있었거든요. 각자 사람마다 편하게 생각할 수 있는 그 금액대의 차가 존재하는 것 같은데 저는 너무 비싼 차량을 구매하면 그 금액 떨어지는 게 좀 마음 아프기도 하고 차에 생채기라도 나면 그냥 뭔가 제가 다 치는 게 더 나을 것 같은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이 댓글에 굉장히 공감을 많이 했어요. 제가 비싼 차량을 타지 않는 이유는 한 살이라도 젊을 때 좀 더 많은 돈을 모으기 위함도 있지만 내 기준에서 비싼 차량을 구매했을 때 그 차량이 좀 다치거나 아니면 키로수가 떨어져서 감가를 많이 받거나 그런 부분을 좀 아까워하는 성향이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거에 대한 정답은 없는 것 같고 솔직히 자기가 편한 게 제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도 이제 나이가 35이기 때문에 명품이 집에 좀 많단 말이에요. 근데 잘 안 입고 잘 안 신어요. 뭔가 조금 아깝기도 하고 부담스럽기도 하고 막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저희 와이프는 아무리 비싼 가방을 사주든 아무리 좋은 티셔츠를 사줘도 막 입고 막 써요. 그게 전혀 아깝지 않대요. 근데 저는 그런 성격이 너무 부럽더라고요. 어차피 죽으면 다 들고 가지도 못할 거 그냥 살아있을 때 좋은 옷 샀으면은 많이 입고 다니고 좋은 차 샀으면 즐기면서 많이 타고 다니면 되는데 그 뒤에 따라오는 뭐 감가나 해짐이나 뭐 이런 거를 신경 쓴다는 게 저도 그러고 싶지 않은데 이 성향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는 되게 고치고 싶더라고요. 정말 무리하지 않는 선이라면 돈을 벌었으면 그 벌었던 돈을 좀 쓰는 행복도 맛보면서 살아야 되지 않을까. 오늘은 25년 9월 1일 월요일이고요. 현재 시간 21시 05분입니다. 현재 제가 앉아있는 이곳은 도이치 오토월드 233호고요. 한 보름 정도 있다가 저희가 이쪽으로 다 이사를 올 거예요. 공사가 이제 거의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은 어떻게 하다가 매너보드가 이렇게까지 성장하게 되었는지 저한테는 서사가 굉장히 길거든요. 사실 제가 유튜브를 하고 있는 이유는 이윤을 창출하기 위함인 것도 있지만 제가 열심히 살아가는 증거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기도 하고 나중에 이 영상을 저희 아들이 커서 보았을 때 우리 아빠 진짜 열심히 살았구나 그런 느낌을 보여주고 싶은 의도도 있어요. 매너모드가 어쩌다가 이렇게 잘 되었는지는 솔직히 저도 의문이에요. 제가 열심히 한 것도 있지만 사실 운의 영역도 많이 작용을 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쩌다가 이렇게 된 건지 좀 저도 곰곰이 생각을 해봤거든요. 여러분들한테 전달하면서 영상을 만들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사실 요즘에 이 공사를 신경 쓰면서 제 일을 하다 보니까 정말 몸이 두 개라도 모자랄 정도로 바쁘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저는 중고차 유튜버 채널을 운영하고 있으니까 좋은 중고차를 구매하는 방법이라든지 1000만원대 가성비 있는 중고차 3000만원대 최고의 중고차 이런 콘텐츠를 찍어서 전달하는 내용도 좋겠지만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저는 제 인생을 담는 영상을 더 좋아하기 때문에 사실 자동차에 대한 정보 같은 경우는 닥신팁, 그러니까 좋은 컨텐츠를 제공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제 채널이 그렇게 막 전문적인 채널은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여러분들이 시청해주신 만큼 저는 또 힘을 얻어서 새로운 영상을 만들어서 올리고 여러분들과 댓글로 소통하고 그런 게 요새 너무 즐겁습니다. 자, 처음부터 좀 이야기를 해보자면 23년도 5월에 저희 첫째 아이 건담이를 임신하면서부터 제 어깨가 굉장히 많이 무거워졌어요. 사실 결혼이라는 걸 처음 했을 때에는 저도 돈을 벌고 와이프도 직장 생활을 하기 때문에 둘이서 돈을 합쳐가지고 생활하다 보면 금전적으로 굉장히 여유롭거든요. 퇴근하고 나면 와이프랑 손잡고 밖에 걸어다니면서 맛있는 것도 먹으러 가고 주말에 둘이서 여행 가가지고 막 호텔에서 자고 오기도 하고 해외로 나가가지고 문화도 체험하고 막 그런 걸 저희는 굉장히 즐겨 했어요. 혼자서 인생을 살아가는 것보다 와이프랑 같이 돈을 벌면서 살아간다는 게 생각보다 굉장히 즐겁고 여유 있더라고요. 그렇게 행복한 시간을 보내던 중 23년 5월에 저희 첫째 아이를 임신을 했는데 임신했을 당시에 그렇게 제가 여유가 없는 사람이 아니었는데도 자녀가 생겼다는 이유만으로 어깨가 굉장히 무겁더라고요. 외벌이에 대한 부담감도 좀 있었고 제 아이를 좀 더 좋은 환경에서 키우고 싶은 그 욕심들이 생겨가지고 23년 5월 기점으로 미친듯이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자식이 생기니까 뭔가 마음가짐이 되게 많이 달라졌단 말이에요. 그때부터 유튜브에 영상 빈도를 올리고 그리고 아침 일찍 출근해서 늦게까지 일을 해보는 그런 생활을 계속 해왔던 거죠. 그게 언제까지냐? 현재까지. 제가 최근에 언제 쉬었는지를 좀 생각을 해봤는데 25년도에는 저희 아이 돌잔치 하루를 제외하고
해가지고 모든 날에 출근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244일 동안 한 번도 쉬지 않고 출근을 한 건데, 그래도 작년 같은 경우는 한 달에 하루나 이틀 정도는 쉬면서 일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25년도부터 매너모드 채널이 많이 성장을 하면서 구독자 4만도 달성하고 내방해주시는 고객님들이 매일같이 꾸준히 조금씩은 있다 보니까 앞으로도 정말 쉬는 날이 있을 수 있을까? 그런 의문점이 드는 상황이긴 해요. 사실 저를 보고 오시는 거기 때문에 저는 항상 제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인데, 이러한 상황들을 저희 와이프가 충분히 감내하고 이해해주고 있어가지고 덕분에 계속 진짜 사업을 열심히 꾸려나가고 있는데, 이 사업이라는 게 해도 끝이 안 보이더라고요. 일을 만들려고 하면 얼마든지 만들 수 있고 열심히 하면 하는 만큼 어떤 성과가 보이다 보니까 이게 브레이크를 못 잡겠어요. 그래서 저는 약간 일이 많아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열심히 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언제까지 이게 지속될 수 있을까 막 그런 막연한 걱정도 있고, 사업만 놓고 보았을 때에는 점진적 우상향을 하고 있다. 제가 지금 저녁 시간이 너무 늦어가지고 사실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겠는데, 이번 주 토요일날 또 영상을 올려야 되니까 조금 지루하더라도 이해 부탁드릴게요. 저는 20살 초반에도 반지하에서 살 정도로 형편이 그렇게 여유롭지 않았거든요. 근데 열심히 하니까 뭐가 되긴 되더라고요. 제가 20대 때 생각했던 불가능한 영역들이 30대가 돼서 일이 잘 풀리고 나니까 진짜 살면서 내가 저런 걸 해볼 수 있을까라는 그런 것들을 지금 현재 하고 있는데, 이왕 이렇게 일복이 터진 만큼 진짜 미련 없이 일을 해보고 싶은 입장이고, 제가 기존에 벌었던 것보다 좀 더 많은 수익이 발생되잖아요. 사실 먹는 거나 옷 사입는 거나 그런 것들은 전혀 차이는 없더라고요. 제가 어렸을 때 꿈이 나는 진짜 한 달에 500 벌면서 가족들이랑 진짜 행복하게 살고 싶다. 막 주말에 가고 싶은 데도 가고 먹고 싶은 것도 먹고, 그래서 저는 500만 원을 벌면 인생의 약간 최고점을 찍을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이상을 버는데도 먹는 거 똑같고 쓰는 거 똑같은데, 오히려 일이 많아서 돈 쓸 시간도 없을 뿐더러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해서 막 행복한 것도 아니더라고요. 제가 요새 느끼는 감정은 안전하게 그리고 평화롭게 꾸준하게 돈을 벌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있고, 돈도 돈인데 건강이 진짜 재산이다,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리고 요새 저 한 집 배달로만 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너무 배고픈 상태에서 일을 하게 되면은 머리도 너무 어지럽고 막 식은땀도 나고 그러기 때문에, 이제는 빨리 음식을 먹어야 될 순간이 오면 한 집 배달로 빨리 받아가지고 밥을 먹고 일을 해요. 옛날에는 밥 먹는 게 귀찮아가지고 일할 거 다 하고 밤에 뭘 먹었거든요. 그런 식으로 일을 하니까 몸이 아예 못 버티더라고요. 그리고 밥 잘 챙겨 먹고 아무리 바쁘더라도 주에 3번, 4번 정도는 달리기 하면서 운동도 해야 되고, 이게 건강을 지키지 못하면 다른 것도 아예 못 지킨다는 판단이 이제 생겨가지고 막 비타민 있는 거 다 집어 먹고, 뭐 치킨이든 밥이든 먹을 수 있으면 입에다가 넣고, 상담 전화 조금 밀리더라도 급하게 나가서 빵이라도 하나 사 먹고, 막 그런 것들이 노하우가 좀 생겼어요. 제가 이렇게 사무실을 이전하면서 일할 수 있게 만들어주신 건 모두 구독자분들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분들이 있어서 저희 가족들 그리고 저희 직원들이 모두 다 안정적이게 살아갈 수 있고, 요새 굉장히 불경기잖아요. 불경기에도 불구하고 일거리가 있어가지고 매일같이 출근을 할 수 있다는 건 정말 너무나도 감사한 일이고, 여러분들이 구독해주시고 시청해주시고 찾아와 주시기 때문에 저희가 있는 거니까, 오셨을 때 실망하는 일 없도록 제가 대표로서 그리고 한 가정의 아버지로서 한번 잘 해볼게요. 현재 시각 21시 25분이고요 퇴근하겠습니다.